안녕하세요. 중남미 프로젝트 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채쌤입니다. 중남미 프로젝트. 채쌤님 중남미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중남미요? 네. 이게 중남미 뭐 나라의 이름 아닌가요? 중남미가 보통 이제 브라질, 멕시코 그런 데가 중남미인데 그쪽을 중남미라고 네. 하죠. 중남미 프로젝트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중년 남성들의 아름다움. 중년 남성들의 아름다움. 말이 되네. 누가 지었는지 참 이름 잘 지었네. 중남미 중요하죠. 중년 남성들의 아름다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죠. 중년이 몇 살쯤 얘기하는지 아세요? 40대 전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라고 하니까 40대 이후를 중년이라고 하죠. 제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40살 전후의 나이를 가리키는 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40살이면 지금 요즘 청년이지 청년. 그렇죠. 그래서 무슨 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 한 45세부터 60세 그 나이. 우리 딱 다 중년 아니 벌써- 중년 아니시구나. 소녀시구나. 벌써 그렇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중년 남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뭐 그게 패션이 됐든 아니면 뭐 인생의 여러 가지 네. 내용이 됐든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다음 그런 방송. 이게 너무 좋은데요? 중남미 내용 프로젝트. 너무 좋아. 네. 아니 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앉아가지고 중년이래요. 아니 추임새도 중년이래요. 그래서 대선 나가겠어? 중년이 되면 말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중년이 되면 원래 말이 많아지는데. 중년 되면 원래 관조를 하게 되는. 원래 중년이 되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뭐 이런 그렇지.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야 돼. 이분은 이제 입도 닫고 지갑도 닫고. 지갑이 떨어진다면 지갑이 요즘 그 제트란 중년 많으시네요. 그게 문제. 아 근데 그 이제 저는 한 작년부터 네.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걸 급격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4, 5년 전만 해도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들어섰지만 그래도 어디 나가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정도는 젊지 않느냐. 그래서 한 30대 중반 정도나 30대 초반에 뭐 남성 여성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제가 그 남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본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저한테 대하는 태도를 볼 때 내가 진짜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이제 뭐 염색도 지금 이제 염색할 때가 됐는데 염색도 안 하면 뭐 정말 꼴보기 싫어지는 얼룩덜룩. 저한테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어색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아니 뭐 진짜 그런 일 없었어요? 아니 사실 뭐 이런 30대부터 뭐 요즘 사실 이제 나이가 40, 50이 들어도 30대 전후처럼 보이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요즘 나이를 가늠하기 참 힘들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한 예이긴 하지만 어떤 그 대학생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친구가 네. 그 모임에 와가지고 남성들 중에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 뭐 저 이렇게 쭉 있었는데 네. 사실로 이렇게 나이를 보면은 한 50이 넘으신 분인데 외형적으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한테 딱 와가지고 오빠 뭐 이런 호칭을 쓰시고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오빠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친오빠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내지는 삼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게. 아버님 뭐 이런. 아버님까지는 아니고 넘어가셨다. 응? 네, 우리가 아줌마나 아저씨, 그러니까 저도 뭐 결혼은 했지만 밝혀도 되나? 정말 하셨어요 결혼? 이야, 죄송합니다. 이건 아, 그런데 택시를 탔는데 당연히 제가 아줌마잖아요. 네. 아줌마에도 불구하고 아줌마 어디 가세요? 그러면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아줌마나 아저씨라는 언어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내가 좀 나이가 좀 먹었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사실인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전 채쌤 보고 난 다음에 심쿵했는데 이건 뭐 전혀 뭐 아줌마 이런 느낌 없거든요. 아저씨가 아줌마한테 심쿵한 거지. 아 글쎄. 네. 그건 그럴 몰라. 수도 있죠. 이상한 프로그램이 여기 지금 여기 매우 이상한 프로그램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 그런 컨셉 아닌데, 네. 아주 건전한 컨셉인 걸로 알고 제가 왔는데. 그래서 우리 저 채쌤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이런 쪽이 네.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또 아주 대기업에서 또 그런 강연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저희 둘이 이제 중년 남성으로서 채쌤님한테 좀 조언을 얻어서 저희요. 조금 감사하죠. 조금이라도 좀 나은 좀 더 젊고 네. 그다음에 이왕이면 그래도 남들한테 보여줄 때 중년이라고 하더라도 꽃중년
아니면 저 사람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네. 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희 둘 다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요. 그렇게 젊으셨어요? 뭐 이런. 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지금도 피부만 보면 그렇게 젊지 않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나이보다 10년 더 젊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관, 생각이 젊은 것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제 제가 기업에서 교육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요, 젊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외모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첫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특히 뭐 고객을 만나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젊다, 나이 많은 사람이 더 아니다, 아니면 젊은 사람에게 더 뭐 차를 구입을 하겠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그냥 첫인상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조금 우리가 젊어 보이고 좀 더 세련되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첫인상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뭐 세 번째 인상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인가. 그래서 아저씨와 오빠의 차이점이라는 말이 요즘 인터넷에 많이 떠들고 다니는데 이게 비하 발언으로 사람들이 많이 뭐 아저씨가 뭐 나쁜 말이냐라고 하지만 결국 그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아저씨 원빈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장동건도 장동건도 저도 아저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례적인 케이스. 네. 하지만 우리가 장동건 씨 보고 아저씨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장동건 씨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좀 생각이 젊고 외모도 젊고 뭔가 이런 컨셉들이 중요한데 제가 두 분을 오늘 만약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신을 시켜 드린다면 아주 작은 한 끗 차이로 요즘 유행어처럼 아저씨가 오빠가 될 수 있는 한끗 좋아. 네, 아주 한 끗. 네, 두 끗도 아니고 한 끗. 글쎄. 네. 근데 일단 우리 둘은 완벽한 아저씨인가요? 우리 차쌤이 보기에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그냥 아저씨도 이렇게 급이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급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냥 동네 아저씨급. 진짜 많은데. 동네 아저씨급. 동네 아저씨. 슬리퍼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쓸고 다니시는 방배동 동네 아저씨, 아저씨급. 서초동 아저씨. 그다음에 회사원 같은 이런 그냥 중후한 이미지의 아저씨급. 그리고 그냥 나 자체를 포기하는 아저씨급. 이렇게 세 분류로 그냥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도 아니고 가장 상위도 아니고 중간 정도 네, 계신 것 같아요. 아, 위안이 좀 그나마 좀 돼요. 그러네. 네. 그리고 동네 아저씨.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뵈면 평상시에 만나면 그게 크게 뭐 옷을 이상하게 입는다거나 이런 컨셉은 아니세요, 두 분도. 하지만 좀 더 세련돼 보이고 좀 우리가 왜 트렌디한 그런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런 이미지 차원에서는 조금 더 2% 부족한 뭐 그런 컨셉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격하게 좀 공감이 네, 근데 우리가 직장인들도요. 우리가 연예인이 되고자 꾸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원빈이나 장동건 같은 이미지를 갖고자 이렇게 막 외모를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 나를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다 조금 더 플러스 좀 사람이 되게 좀 세련됐다. 그런데 외모가 세련되면 생각도 세련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말씀 잘하시네. 네. 세상. 이게 사실은 사회생활 할 때 그렇게 이제 얘기되는 어떤 이미지들 같은 네, 게 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회 내에서 그 목표나 어떤 그런 부분을 네. 달성하는데도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는 엄청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죠. 물론 이런 식으로 뭐 대화하는 거 너무 싫어요. 물론 외모가 다는 아니에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피디님, 네.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네. 우리 여기 사모님들 계시지만 아름다운 외모에 반해서 결혼하셨죠? 아니신 것 그렇죠. 같아요. 아름다운 저는 안 외모에 그런가 봐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그 아내 되시는 분을 선택했던 계기가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었지만 사실 더 가보니까 내적인 아름다움에 반해서 처가의 돈이라든가. 네, 멀리 가시네요. 그런데 외모가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 분들은 그게 생명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 관리 차원에서의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냥 묻자고 한 말이지만 동네 아저씨, 이런 아저씨 분들도 나름대로 트레이닝복을 입더라도 컨셉이 있다라는 거죠. 그치. 예. 트레이닝. 예.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이태리에 가면 그 길거리에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도 멋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좀 컨셉을 갖고 옷을 입는 거, 외모를 갖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하여간 오늘 또 어렵게 모셨으니까 그 간단하게 네. 우리 저희 그 일단 뭐 무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옷 관련해서 옷이나 지금 저희가 옷을 선택하는 거라든가 입는 네.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조언해 주실 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간단하게 바뀔 수 있는 한 끗 조언 정도. 한 끗 정도. 예, 딱. 네. 너무 우리가 중년이잖아요. 이렇게 중년 분들은 이미 사회 경험을 너무나 오래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가 뭔가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이뤘고 그런 시점에서 많은 변화를 또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와 같은 분들이 보신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 끗 정도의 차이로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네. 제가 이런 컨셉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무리한 거 조언은 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그렇죠. 한끗 정도. 딱 좋아. 네. 우리 최쌤님이 워낙 아름다우시니까 말도 잘 들을 거예요. 오늘 잘 따라주실 거죠? 아유, 당연히. 일단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평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평범하세요. 그리고 뭐 문제가 되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한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로 세련됨과 그렇지 않음이 나눠진다면 이왕이면 좀 아쉬운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한테. 네. 2% 부족한. 이분은 네. 정말 아쉬운 게 많아. 두 분이 좀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안 좋아. 제가 아무래도 이 중간에 앉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서로 싸우진 않아요. 그래요. 싫어할 뿐이지. 그러면 그 한 끗 차이 네. 오늘 이렇게 차차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이 방송에서 이루어지겠지만요. 한 끗 차이를 알려드린다면 아저씨와 오빠의 차이점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바지 기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두 분에게 제가 테스트를 한 두세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맞다라고 생각하면 왼손을 들어주시고요. 난 그 컨셉 아닌데 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테스트. 나의 바지에는 주름이 접혀 있는 턱이 하나 이상 있다 하면 왼손을 들어주세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있지. 안 보셔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주름이 있죠. 다 있어 여기. 네, 지금 이것도 해당되나요? 타브라라고 했나? 수사님이 해주신 맞아요. 네. 네. 지금 턱이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예. 자, 좀 많이 편하시죠? 이쪽에도 턱이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네, 좀 편하시죠? 글쎄 특별하게 그래요. 자, 불편하다. 몇 개나 손에 들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나의 바지 기장은 신발이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한 2cm까지 내려가 있다. 그럼 한번 서서 보셔야겠죠? 네. 자, 한번 서서 보시면 네, 이 제가 정도면 제가 2cm 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겠네요. 네. 제가 잠깐 재볼게요. 네. 오, 우리 편님은 4cm나 내려와 있습니다. 4cm? 네. 자, 그리고 네. 저는 그럼 뭐 이거 뭐 보나마나 뭐 아니, 사진 질질 찍을 끌리네. 네, 한 3cm 정도 내려와 질질 있네요. 끌려. 그래요? 네. 저희 자, 여기 그러면 나와요? 지금 스타일이 또 이게 또 옛날 스타일. 네. 옛날 스타일. 자, 그러면 예. 네. 앉을까요?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손 드셨네요. 네. 그죠? 다 해당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나의 양말은 예. 현재 예. 지금도 좋고요. 뭐 과거에도 좋고 앞으로도 좋은데 내 서랍장의 양말은 검정색만 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 둘, 셋. 대부분 검정색이긴 반 해요. 이상이라고 그렇죠. 하면 하나, 둘, 셋. 이게 그래요. 완벽하게 될 수는 네, 없지만 어떡합니까? 자, 이거 제가 아주 한 끗 차이라고 했는데 네.
그 한 끗 차이의 대표적인 어떤 부분들을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 핀턱은 우리가 이렇게 바지의 폭을 결정하는 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배가 좀 많이 나오신 분들 위주로 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굳이 배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턱이 있는 옷을 입었을 때는 이 바지 턱이 결국에는 이 폭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 써도 되나? 핫바지라고 하잖아요. 다리에 맞게 이렇게 그 폭이 결정돼야 되는데 다리가 아니라 그 외쪽으로 후들후들 거리는 나팔바지처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보다는 그냥 옷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풀나풀 거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체가 더 얇으신 분들은 그게 더 나풀나풀 거리겠죠. 두 분 다행히도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가 양말, 두 번째 뭐예요? 바지 기장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바지 기장이 신발이 시작되는 그 선이라고 하면 신발 잠깐 보시겠어요? 네. 제가 어디를 방송에서 이런 거 내봐야 되나요? 자, 바지 기장이요. 시작되는 점은 어디일까요? 제가 2cm라고 했을 때 이게 시작되는 점이겠죠? 2cm라고 하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바지 기장을 그러면 바지가 너무 이만큼 올라오면 이상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지가 이 뒷부분이 2cm가 내려와 있다면 이 뒷굽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바지는 어떻게 있을까요? 더 많이 내려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짧게 한다든지 시작되는 전까지 아니면 얘는 그대로 두고 바지를 좀 수선집에 맡기실 때 앞에는 좀 들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야 얘가 2cm가 내려와도 앞부분은 조금 짧아질 수 있겠죠. 앞에서 볼 때 바지가 이렇게 좀 많이 접혀 있으면 또 내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와 똑같고 이런 부분들이 또 오빠와 아저씨의 차이점을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사진으로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근데 겨울에 신는 그 발목 부츠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좀 높이가 일반 구두보다 좀 높잖아요. 네. 그런 경우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그 시작되는 점까지 하고 앞부분은 좀 더 줄여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휴지 없나요? 휴지? 휴지 저 위에 있어. 이게 이제 바지 기장이잖아요. 똑같이 잘랐다라고 한다면 구두가 여기서도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선을 맡길 때 살짝만 이렇게 자 이렇게 뒷선은 그대로 두고 앞선은 조금 들리게 수선을 할 경우 앞에서 바라봤을 때 바지가 정확하게 내 몸에 맞춰서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도 그렇게 수선하는 경우가 있나요? 많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이 미세한 차이가 결국에는 한 끗 차이입니다. 앞에는 네. 들고 뒤에는 우리는 수선집에서 이제 바지를 수선할 때 그냥 내가 바지가 너무 기니까 보통 그냥 잘라버려. 보통 이제 이렇게 똑같은 선에서 잘라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뒤는 그대로 두고 앞에만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주 양복 수선집 자체가 한 10년 이상 단골인데 아, 그런 조언을 한 번도 안 해주던데요. 그거는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요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스타일 자체를 좀 알고 있으면 가능하죠. 저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양말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벨트와 두 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 큰 소리로 예. 벨트와 벨트와 더 크게 자 벨트와 벨트와 양말과 구두색은 구두색은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네. 벨트가 갈색이면 양말도 약간 갈색이나 회색 아니면 갈색 신발. 벨트가 검정이면 양말도 검정, 구두도 검정. 아니면 저는 바지 컬러에 맞춰서 이게 틀리네. 양말 컬러를 맞추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시대가 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컨셉이 뭐죠? 오빠와 아저씨의 차이점. 굳이 이제 우리가 그 차이점을 만들기 위해서 어거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요즘 양말도 픽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록달록한 양말을 많이 신으라가 아니라 너무 어두운 검정색보다는요. 우리가 바지 컬러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컬러에 맞춰서 좀 색색이 그렇다고 빨간색 양말을 신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말 컨셉도 있다. 양말도 패션이다.
저는 대부분의 옷이 정장이 네. 다 이제 회색이나 검은색 계열이에요. 네. 회색, 검색, 검정색 네. 됩니다. 그래서 그 양말도 대부분 다 그렇게 뭐 아, 네. 어두운 컬러. 네.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두운 컬러긴 하나 약간 줄무늬가 있는 어두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체크 무늬가 있는 어두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도 뭐 살짝 우리가 이렇게 땡땡이 같은 이런 무늬가 있는 도트 무늬가 있는 이런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센스가 있네 이런 같은 이미지를 검은색이지만 좀 패턴이 좀 그렇죠. 다르다면. 패턴이 좀 달라져. 아 그런 네. 좀. 이렇게 세 그다음에 가지로 어. 제가 우리 두 분을 오늘 좀 간단하게 예. 네. 좀 테스트해봤습니다. 네. 네. 아유 좀 어떻게 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격하게 일단 공감이 되고요. 어렵나요? 어렵진 않으시죠? 아니 이게 사실 이게 한 끗 조언이잖아요. 그렇죠? 네. 몇 가지 정도만 딱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면 네. 달라질 수 있다는 네. 게 확실히 공감이 계속 돼요.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봐요. 바지 수선 뭐 맨날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양말 뭐 비용이 과하지 않는다면 몇 개 살 수 있는 부분이고 큰 돈 안 들이고. 바지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채쌤님 이제 남편분 네. 남편분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조언을 잘 듣고 정말 되게 세련되게 옷을 입으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사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기업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업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조금 뭐라고 해야 돼 너무 이렇게 튀거나 너무 이렇게 과한 거 과하지는 않지만 그런 컨셉들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 하지만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도는 남편에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 아, 네. 너무 과하지 않게 그 정도. 너무 어색해. 아 진짜? 네. TV 무슨 네. 저기 대담 프로 같은 데 나오는 것 같아. 아좀 너무 헤비하게 않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런 네. 채쌤님한테 그런 거 저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전 거의 이제 정장을 입는데 아니 그렇죠. 네, 직업이 또 그쪽. 네, 정장을 입으면 타일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저희 집사람 바쁘고 아이들 때문에 바쁘고 그러니까 타일 골라주지 않는데 타일을 뭐 살 때도 어떤 타일을 사야 되는지 그다음에 타일을 멜 때 만약에 뭐 이런 색깔의 옷이면 어떤 타일 또는 뭐 사람마다 어울리는 색깔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봄 정도 되면 약간 화사한 색을 저도 매요. 네.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 약간 어두운 색을 매기도 하고. 근데 뭐 겨울엔 또 크리스마스 주변에는 빨간색을 네. 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좀 잘 어울리는 색하고 내가 좋아하는 색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다르죠. 그죠? 네.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네, 내가 좋아하는 거와 어울리는 건 다르다.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네.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네. 좋겠어요. 제가 우리가 중남미 네. 너무 재밌는 컨셉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정말 뭐 동남아, 중남미 그래서 나라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름을 누가 졌는지 참 너무 재밌고 유쾌한데 제가 이 중년 컨셉에 맞춰서 정말 쉽게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게 다음 시간에 그런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될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말씀해 드릴 거예요. 아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네. 아주 쉽게. 예. 네. 이 프로그램 대박 나겠는데. 그러게요. 그럴까요? 요까지 하시죠.